제주도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래에 홍콩이 한 10분의 1만 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2022년도, 2023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투자를 했는데 4,100만 불 정도? 네. 만약에 빌딩을 그들이 산다면 정부의 이제 금융 정책을 따라서 금융 중심지가 노영동으로 가게. 뭐 우리나라 이렇게 금융 중심지 금융기관들이 노영동 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필요한 부분이 옆에 뭐 드림타워 옆으로 쭉 해가지고 고도 완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고도 완화를 해서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어야죠. 높이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이제 사모펀드에 들어와서 빌딩을 사거나, 일본 기업들이 지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문을 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일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다가 실리콘밸리처럼 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또는 뭐 디스플레이, 통신, 로봇 관련해서도 이렇게 첨단 산업이 들어와서 스타트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데 라든지 어떤 대기업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거기 학원들을 만들어서, 언제 뭐 대학교 만들어 가지고 카이스트 들어고 하겠느냐, 연구기관을 거기서 둬서 거기서의 지적재산권을 이제 강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이게 동대문 같은데, 우리나라 동대문 같은데도 보면은 기판만, 우리가 보면 모니터에도 보면 딱 보면 부품이 기판 몇 개밖에 없어요. 기판 몇 개밖에 뜯어보면. TV도 그럴 텐데요. 근데 TV에 앞으로 이제 저 방식대로 해가지고 유무선 장치를 두고, 데스크탑에도 유무선 장치를 둬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만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이제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통화, 유선 전화에게도 유무선 장치를 만든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인터넷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또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 또 데스크탑에서 TV로 전화를 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국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개인 방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판다. 이런 게, 그렇죠. 그 IP 주소나 이런 IP 주소가 아니라 사이트 주소처럼 해서 그거를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에서 개인 방송을 활성화시켜서 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들이 제주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국제 영어 도시로서 이미 기반은 있기 때문에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국제학교가 5개째 지금 2026년도에 처음 개교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연달아서 또 숫자가 외국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26, 7 이렇게 7번째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영어 문제는 문제가 없는, 제주도는 일단 살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신호탄이 된다. 홍콩 쪽에서도, 홍콩도 아직 금융기관으로서 완전히 금융 거점으로서 죽지 않았고, 또 중국은 상하이를 키우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또는 싱가포르까지 가기는, 또 싱가포르 쪽 금융기관 도시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금융을 서로 사고 판다는 거죠.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 쪽에도 미국이 이제 금융이 제일 크죠. 유럽 쪽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주도가 만약에 이게 전쟁의 분위기로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 않고 간다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투자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투자를 하려면 거기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뭐 제 생각이 100% 맞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다. 국가경찰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박씨나 김해김씨나 경주김씨나 해가지고 자녀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내자.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진원박씨인데 이거를 그쪽으로 보내자라는 거죠. 보내가지고
금융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일본에서도 아마 건너올 것 같은데요. 관련된 사람들은. 그래서 금융 세력이 되고 영어를 익혀 자녀들을 거기서 보내서 영어를 익히고 과학기술 학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그래서 미국 또 영국 또는 이스라엘 또는 유럽 이런 쪽에 금융 세력들과 서로 그러죠. 결합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제 방안입니다. 그다음 스타트업 첨단 산업에 대해서 거기 자녀들이 학원을 일단 만들면 단기간에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것이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제 구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세력으로 만들자. 금융세력으로 만들고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이쪽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식을 좀 교육을 시키자 그랬을 때부터 과학기술 학원을 만들어서 따로 사교육을 시키더라도 그쪽에서 기술을 익혀서 기업을 만들자라는 거죠. 기업을 만들어 서로 국제세력과 더불어 사고 팔면 되는 일이에요. 서로 사고 팔면 어떤 기업이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업을 다 가능하고요. 대부업 같은 데는 5천만 원만 있으면 대부가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지역 따라서 80억 원도 되고 150억도 되는데 그렇죠. 뭐 저분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출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것은 이제 조합원은 대상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소매금융으로 가면 또 이제 금융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자는 거죠. 이쪽이 이제 금융 세력이 되고 산업 세력이 되는 쪽으로 변경을 하자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서로 사고 팔자라는 겁니다. 서로 사고 팔아서 기업을 만들어서 키우자 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되는데요. 교회도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자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어떤 비전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제주도로 이주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다.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고 미리 투자하거나 그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제주도의 금융세력으로 가도 큰 그렇죠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메리트는 없지만 서로 안전한 금융, 서로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렇죠 뭐 사채 같은 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채 같은 건 불법이라는 점에서 불법은 언금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은 언금하고 일부러 이제 내부안에서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철저히 얼마 이상은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한 사람이 창고에 딱 써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출 못하게 건수도 되게 갖고 그 직원이 몇 건 했다 그러면 감사 곧바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금융사고를 일으키지 못하게 일부러 금융을 해가지고 터트리고 이런 다양한 제한 조치를 해서 금융회사를 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도 있어야 되겠다. 이건 향후 이제 먼 미래의 비전이고요. 당장에 뭐 그것이 엄청난 금융 세력으로 당장이 바뀌진 않겠죠. 향후 몇 년 안에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쪽이 그럼 금융 세력이 되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쪽이 금융 세력이 되고 돈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돈을 저거 이런 말을 한다 해서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산업 세력이 되자. 동시에 앞으로는 미래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첨단 기술 하나로 기업의 흥망성쇠가 기존에 뭐 잘 나갔던데도 금방 무너지거나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하나로 금방 이렇게 전 세계에서 물건을 받아줄 때가 있으면 서로 사고 팔면 되거든요. 받아줄 때가 있으면 금방 기업이 커질 텐데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아니라면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체계라면 이것이 서로가 서로 또는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 영국 또는 유럽 쪽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래서
서로 홍콩에서든 또는 중국에서든 서로 금융 세력이 되고 서로 산업 세력이 되어 버리고 첨단 산업에 진출해서 그쪽에서 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좀 익혀야지. 아무래도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모든 전화가 제 방식대로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이게 전 세계로 약속만 하면 될 텐데 각 나라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또 기업이나 군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객이 어디를 가든지 숫자가 되면 전 세계 나라가 200개 언어를 할지라도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무선 통신을 넣자는 거죠. 동시에 컴퓨터의 언어로 넣고 또는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넣자는 거죠. 컴퓨터 언어라 하면은 현재 진법수가 뭐가 됐든 간에 01로 이제 돼 있다. 01. 이 진법수가 이제 0이 돼. 그러면 뭐라고 이제 국제 표준이 약속을 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7로 또는 8로 또는 A, B, C, D, E, F, G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일단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4658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이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진법수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약속을 정해서 그것을 모드로 바꿔가지고 저장한다면 보다 다양한 저장이, 많은 풍성한 저장이 가능하고 암호 저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다, SSD, 저장 장치는 뭐가 됐든 이렇게 셀과 셀을 결합해서 숫자로 만들어주거나 국제 언어로 만들어주거나 뭐 문자로 뭐 7, 8, 뭐 이렇게 64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진법수에서 무엇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한다는 거죠. 또는 트랜지스터, 또는 카패시터를 그렇게 만들어 어떤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그런 셀은 또 다른 의미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이 저장하기 국제 표준은 국제 표준대로 가져가고 이제 국제 표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모든 언어를 숫자 언어로 국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숫자를 사용하니까 숫자 언어로 바꾸자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도 현재 음파 통신이나 무선 통신 체계에서도 진법수를 쓴다는 점에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숫자로 진법수를 숫자로 해석해 갖고 유무선 통신으로 보내고 집에 있는 유선 전화를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럼 프랑스에서 전화를 받아도 프랑스로 들리게 됩니다. 그쪽 그 신호를 해석해서 음성 신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유무선 모든 전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전화할 때, 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전화로 전화할 때, 스마트폰에서 워키토키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에 TV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데스크탑으로 전화할 때도 다 그쪽 언어로 해당되는 모드를 누르게 되면 그쪽 언어로 해석해서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모든 번역이 쉬운, 다른 번역의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은 너무나도 쉽게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어떤 저장, 이렇게 그렇죠, 전 세계 자료를 저장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부분이나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쪽으로 일단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번역이 쉽게 되다 보면 언어를 미처 익히지 못한 기성 세대들도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번역기를 두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들린다는 거죠. 또는 연설을 할 때도 아까 모드를 클릭을 하면 내 귀에 각 나라별로 해서 이렇게 또 워키토키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선으로 올 거 아니에요. 유선으로 되는 것과 무선으로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이렇게 귀에 딱 꽂았다, 이렇게 해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린다. 그러면 그 모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 나는 독일, 나는 일본, 나는 중국, 이렇게 모드를 선택하면 그쪽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 스피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서로 간에 쌍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스피커를 그냥 들리는 것만 하든지 쌍방향으로 대한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성세대가 언어를 몰라도
통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화에는 무리가 없고 일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제주도의 노영동이 제가 보기엔 중심으로 가게 될 텐데요. 이제 중심으로 가게 될 텐데, 뭐 노영도 지금 제주도는 70만 정도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해갖고 한 2만 몇천 명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일본도 이쪽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당연히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중국의 이렇게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이쪽을 해서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어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쪽을 기능을 그게 어떤 도박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발전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국의 계획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을 모독할 뜻은 없고요. 홍콩이나 이런 홍콩도 사실상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중국 상하이로 모든 금융을 옮기고자 하는 이런 전 세계 이제 금융 어떤 지배권을 가져가죠. 무역에 있어서는 일인데요. 무역에 있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뭐라 그럴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은 아시아 통화일 텐데, 아시아 통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중심축이 달러추 또는 달러 이런 지금은 그 위안화 같은 데도 하나의 전 세계에서 그 통화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금융 세력으로 바뀌게 되는 금융의 패권을 가져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미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돼 프로테저가 약해지겠죠. 그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또는 미국으로서는 달러 전진 기주로서 제주도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본토에 놓자니 전쟁의 위협이 좀 존재하고 인천 같은 데는 내키지는 않겠지만 일단 미국과 유럽이 투자는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융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는 했다는 점은 관심은 보이고는 있는데 딱히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대결의 구도로 가죠. 지금 뭐 북한에 핵이 있고 또 중국 어떤 대만과의 해협도 어떤 관계도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금융 패권 플러스 무역 패권 또는 이렇게 글로벌 어떤 패권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를 강화시켜서 그런 어떤 중국의 의도를 꺾고 일본의 금융을 도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 중심이라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만 올인하기는 좀 그래요. 일본도 전 세계 금융 어떤 세력 중에 큰 세력이기 때문에 일본 아마 수도 이전을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도 이전을 그 외곽으로 확대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지진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이제 많이 들죠. 이전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기다리지만 말고 빨리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제2의 도피처로서 수직 이착륙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 F-35나 호넷 같은 데서 전투기는 수직 이착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제트 엔진을 조그만 걸 달아서 이렇게 이런 드론에도 장착해서 1000km 가서 타격을 하더라고. 그러면 구분을 해놓자라는 거죠. 밑에 수직 이착륙 할 때는 이런 엔진들을 또 프로펠러 방식도 좋지만 프로펠러 방식은 일단 사람을 태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태우기에는 동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연료를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밑에 5개, 6개, 뭐 그 규모, 비행체 규모를 따라서 작은 거를 많이 둬가지고 불꽃을 이제 강중력으로 조절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펠러 방식을 밑에다가 동체에다가 두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밑에 이렇게 배 같은 데도 돼요. 드론이나 이런 항공기에도 되는데 밑에다가 두고 위에다가 두고 두 개를 둬서 이렇게 쭉 동체 위에 있는 거는 쭉 뽑아 올려가지고 공기부양정에서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게를 들어 올려서 이게 수직 이착륙이나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겠죠. 이것을 같이 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사 방식과. 그래서 그냥 배 같은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죠. 배 같은 데도 이걸 둘 수 있다.
그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비행체 밑에도 이렇게 동체에다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거기서 돌리고 거기서 이렇게 나중에 직접 다닐 때는 여기서 뚜껑을 딱 닫고 위에도 이렇게 쭉 뽑아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뚜껑을 닫고 움직일 때는 이 방식으로 이 프로펠러도 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약간 홈을 파가지고 양력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제가 이게 또 하나의 회전축에 하나의 모터 회전축에 여기는 프로펠러 사이즈, 여기는 선풍기입니다. 이거는 선풍기인데 선풍기도 홈을 파가지고 하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홈이 뭐 길쭉하든 동그랗든 네모나든 홈을 파서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의 어떤 그 프로펠러 사이즈가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양력이 생기거나 바람도 시원해진다 그랬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환풍기 같은 데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일단 배 프로펠러 돌릴 때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어떤 프로펠러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직이 착륙을 만들 때 작은 엔진과 큰 엔진, 이게 막상 기동을 할 때는 그냥 이런 큰 엔진 연소실에서 파워를 내 가지고 달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고, 수직이 착륙할 때만 작은 엔진을 넣어가지고 여러 개를 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우자는 거죠. 동시에 이제 어떤 가변식으로도 된다. 가변식으로 해서 기존의 수직이 착륙이 공중에서 이렇게 운행을 할 때 큰 연소실로 움직이되 그것을 약간 가변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사선으로 내뿜어주는 기술 구조를 따라서 비행체에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동서남북으로 이걸 배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 올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향후 어디다 쓸 거냐면 여객 플러스 물류에다 쓸 겁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지금 물류가 한 달 또는 최대 2달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유럽 간에 최대 빠르면 10일 또는 빠르면 15일까지 걸리는 이런 철도보다 훨씬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행하려면 이제 고속철을 만들면 좀 더 운행이 더 빠르게 될 텐데요. 수직이 착륙의 장점은 일단 운송 비용이 되게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방식대로 밑에 작은 엔진을 이렇게 작은 연소실을 둬가지고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고 이것을 사선으로 내뿜어서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 비행체 가운데 쪽으로 양력을 모이기 위해서 이제 가변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려가지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프로펠러를 동체 밑에다 두거나 위에다가 두는 것도 같이 겸할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료로서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인데, 제가 터빈 방식을 우크라이나 드론에서도 터빈 방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빈 방식을 하셔도 되고 이 공기만 연소실에 들어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꼭 터빈 방식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터빈 방식이 아니고 이거를 일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여러 군데서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송풍기도 제작을 할 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뿜으면 압이 세진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송풍기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송풍기도 이제 기존에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군데로 바람을 빨아들인 것을 2개, 3개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해주면 송풍기 이력이 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행체 드론이다 이런 거면 드론은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갖고 추진 구조로도 만들어져요. 비행체가 이제 바람을 빨아들여서 추진한다. 그럼 배 같은 데도 되겠네. 그렇죠. 배는 이제 물기를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기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가지고 물을 내뿜죠. 양수기 같은 데가 그런 게 가능해요. 양수기도 이렇게 해서 양수기를 제가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각각 빨아들이는 관을 이렇게 두고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개나 3개나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홍수 났을 때나 물이 침수됐을 때 빨리 이렇게 빼는 이렇게 양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째 이런 배 같은 데도 물기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이렇게 송풍기 방식으로 해서 물기를 양수기 방식으로 내뿜어 준다는 이런 기술 구조는 연료가 덜 들게 될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로도 이제 추진 구조는 공기를 빨아들인다, 연소실에 넣어준다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고, 또는 이것을 아예 드론이나 이런 데 비행체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추진 구조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 또는 아니면 이제 피토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고 또 환풍기 방식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싸게 제작할 수 있거든. KGGB 같은 이런 탄에 재래식 폭탄에다 날개 키트 달아서 한 것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그 프로펠러 팬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원래 이제 뒤에 있으면 환풍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바람을 빨아들인다는 점에서 그걸로 해서 양속거리를 엄청 늘릴 수 있다. 그런 점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풍력 발전기를 물레 방아식으로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넣어주고 이것을 또는 수백 겹도 괜찮아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는 크고 작은 이렇게 조각들이 들어가면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연구 자석이 연구 자석을 어떤 연구 자석의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피복을 갖추지 않으죠.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이 되는데요. 어쨌든 풍력 발전기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드론이나 KGGB 같은 이런 것에 달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 공기 주머니에다가도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이렇게 이런 에드블론 이렇게 공기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해서 이거 약간 열을 좀 내뿜어서 열기구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낙하산이나 패러글라이딩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소실의 형태는 기존에 연소실이 있다. 그럼 6개라고 합시다. 제트 엔진이. 그러면 이제 연소실에 6개인데 언오프 방식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연소실에 언오프 방식으로 들어가서 한 개만 가동할지 2개만 갈지 3개만 가동할지 6개를 전체를 가동할지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하는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단 연료양을 틀리게 들어가서 연료양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자 그랬죠. 제가 그래서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자 그랬는데 자동차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연소실이 이제 이런 이제 6개다 8개다 있어요. 6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도 언오프 방식으로 한 개만 가동한지 2개만 3개만 가동한지 4개 6개 이렇게 가동하는 개수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연료양을 강중량으로 해서 틀리게 줘서 연료양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 없는 기술로 가자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화목나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는. 그래서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전류에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휘발유다, 그 다음에 경유다, 또는 이렇게 LPG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공유 같은 경우는 항공기는 항공유 플러스 산소통을 따로 두자는 거죠. 배 같은 경우는 선박유 플러스 산소가 되겠네요. 자동차는 휘발유 플러스 산소통을 따로 넣고 다니면서 이걸 섞어주자는. 산소를 보다 많은 공급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서 매연이 저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은 이렇게 자동차의 구조를 설계 기술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거는 수소산소를 같이 넣고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다. 항공기다 그러면
항공기다 그러면 항공유 불안가스는 2대1인데 이 불안가스가 이렇게 엔진의 어떤 고화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향후에 있어서 어떤 항공기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일 때가 또는 자동차에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갖고다 섞어 놓으면 터진다라는 거죠. 터지기가 쉬워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따로따로 이걸 통을 해놓고 섞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불안가스는 2대1이지만 제가 산소를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좀 더 불안가스보다도 더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산소를 좀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자체 그것이 이제 수소 2, 산소 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소 1, 산소 1.2가 될 수도 있고 수소 1, 산소 0, 원래는 2대1이잖아요. 그러면 수소 2, 산소 1인데 수소 1, 산소 1.2, 1.3, 1.4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1, 산소 7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섞어주는 그 회사를 따라서 목적을 따라 섞어준다는. 그럼 이제 불안가스의 고화력을 이것을 기존의 항공유 이게 석유 방식이 되겠죠. 이게 또 같이 결합해주는 기술 구조를. 근데 쓸 때 그 분량만큼 결합해준다는. 군사적으로 쓸 때는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분사 구조를 약간 방사능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 구조를 같이 넣어준다. 이게 우라늄 단독, 또 플루토늄 단독, 이렇게 또 톨륨 단독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두 가지를 같이 섞고 우라늄, 톨륨, 우라늄, 플루토늄 섞어요. 플루토늄과 톨륨을 섞어준다든지 또는 세 가지를 섞어서 분사 구조를 만들어서 분사적으로 쓸 때는 이게 초고속 비행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료를 만들어낼 때도 이제 휘발유다, 이게 뭐 석유, 뭐 가스, 뭐 석유 이런 데다가 프로테이즈를 터지지 않을 만큼 산소를 조금 넣어주거나 수소를 조금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연료 자체로도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파시면 보다 고효율의 연료가 생긴다는 거죠. 이 방식은 제가 석유 정지할 때 썼던 건데 석유 정지할 때 기피를 따라서 수소를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기피를 따라 수소를 넣는 상중하로 이렇게 넣는 기술을 해서 보다 많은 수소를 함유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석유를 정지할 수 있다. 또는 거기다 수소만 넣지 말고 산소를 같이 넣자. 또는 발화 구조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추가로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고온이 일어날 때 그 기체가 상승하면서 보다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석유 정제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가 움직일 때 앞에다가 군사적으로 쓰일 때는 서로 어떤 압축 공기를 회전식으로 내뿜어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는다. 공기 부양 정도 지금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 부양 정도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내뿜는다. 이 기술 쓰시면 이제 회전 방식으로 내뿜는다. 그리고 보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체에서도 앞으로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추진 구조로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사선으로 제가 이렇게 사선 분사도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사선으로 비행체 그것이 이제 연료가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든 프로펠러가 됐든 또 압축 공기가 됐든 사선으로 목적성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뿜어주면 비행체를 들어 올려주고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선 분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무게를 들어 올려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가동할 수도 있고 압축 공기를 그렇죠. 압축 공기를 좀 내뿜어 갖고 밑에 있는 공기야 밑에서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공기가. 그러면 이렇게 부딪혀 갖고 막을 형성해서 비행체가 위로 떠 가지고 초고속 초고속으로 돌리는 그 초공동 어뢰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압축 공기를 막을 만들어서 여러 겹으로 그 안에서 비행체가 마찰열로부터 또 보호를 하고 이렇게 속도를 빨리 달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초공동 어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초공동 어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밑으로 내뿜거나 또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을 형성해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요. 일반 미사일에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밑으로 내뿜어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항속거리를 늘려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에서도 가능하고 비행체에서도 가능하고 압축 공기를 내뿜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서로 타파형이 있던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강중량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내거나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어떤
어떤 적외선 전파를 같이 섞어가지고 회전 방식으로 쏘면 제가 이것을 미사일 같은 거 방어할 때 직격탄 안 맞는 구조가 된다 그랬죠.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회전 방식을 내뿜어 준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돌려서 회전 방식으로 돌리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미사일 같은 곳이 오면 그것을 흔들거리게 만들어주거나 그것을 기판을 그렇죠. 모든 공기가 이제 그쪽으로 빨려드는 현상이 생기게 돼. 이제 추진 구조로도 이걸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빨려들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미사일 같은 게 기판을 강한 열로서 태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자전 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지상전 할 때도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쏴서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의 열을 탐지해서 좀 더 이렇게 출력을 높이면 태우는 구조로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추가로 초음파라든지 다른 전파를 섞어가지고 음파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주면 이것이 강하게 혼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살상 무기가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데서 구멍 같은 데서도 피를 흘리고 사람이 태워져서 살상이 되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전 할 때도 이렇게 열 탐지기로 해가지고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초음파도 쏠 수 있겠죠. 네, 쏴가지고 이렇게 저걸 살상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경찰관이 앞으로 갖고 다닐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차량 같은 데도 실어 놓을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주도를 발전시키지 않은 이런 얘기는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금방 뭐 1년, 2년 사이에 되겠느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쪽이 이렇게 그렇죠.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를 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범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범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 하나님 믿다 보니까. 기도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 같은 걸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뭐 많은 교회도 있는데 이것이 뭐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생각도 건전하고 그래서 뭐래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공부는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어렵다. 그리고 악을 그치고 어떤 범죄에 관련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형태의 범죄가 됐든 이렇게 범죄를 통하게 되면 정상적인 것 한꺼번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범죄 같은 거를 하지 마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가고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 그런 사람이 되거나 그런 세력이 되거나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목숨도 짧게 되겠죠. 목숨도 짧게 되고 사회적으로 소탕 세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 같은 건 일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으로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학원이라든지 학원을 만들어서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누구나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머리를 발달시키면 될 텐데요. 아이디어 내다 그러면 구글 같은 거 저도 이제 문과를 나와서 이과를 잘 몰라요. 기술을. 그래서 이렇게 전공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해서 구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